네, 소개 감사합니다. 차마제과 박인수입니다. 우선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코드 비디오 세션은 이제 RFA가 되겠는데, 이제 학회 측에서 베니스타 제품에 대한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메디트로닉사의 이제 클로저 패스트 시스템이랑 국산 RF 메디칼의 이제 베인 클리어 두 가지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고 국내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RF 하면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고, 저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런칭이 된 이런 조금 개념이 다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우리가 이제 클로저 페스트라고 비교를 했을 때, 베니스타 같은 경우는 앞서 오전에 이제 김병균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임피던스를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그 어블레이션이 소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카테터 주변의 조직의 어떤 임피던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항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변 조직이 저항값이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체킹을 해서 어떤 특정 한계, 어떤 특정 수준의 저항값이 변했을 경우,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오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기화 현상이 되면서 조직이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면서 이제 저항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의 조직의 저항이 올라가서 어느 특정 수준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간으로 감작을 해서 어떤 특정 수준이 왔을 때 어블레이션이 이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스탑이 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이제 장점은, 직경이 큰 혈관이라고 하면은 저항이 변한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블레이션 타임이 길어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게 되고요. 직경이 작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변하는데 특정 시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기계가 이제 판단을 해서 소작 시간을, 에너지 전달량을 조절을 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혈관 직경이 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뭐 파워나 뭐 전체적인 리드 값을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직경이 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기계가 조금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즈 페스트랑은 다르게 이제 오버히트 데미지나 반대로 직경이 크면은 똑같이 120도 20초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를 줘야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경우를 조금 더 이제 알아서 불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일은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계의 어떤 특장점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에서 준 이미지인데, 저도 뭐 정확하게 물리학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항값이 5ohm이 기존 베이스라인에서 카테터를 넣고 나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어떤 조직의 저항값에 비해서 소작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저항이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5ohm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소작이 단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환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61세 남자 환자고 C2 환자이고, 뭐 기본적으로 다리 페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시현에서 3cm 하방에서 0.9cm 정도 비교적 큰 편의 직경을 가지고 있었고, 미드사이에서 0.6cm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SSAB는 정상이었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제 베릭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니 레벨 정도까지 해서 GSB를 어블레이션 하면 될 것 같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브랜치가 되면서 뒤로 넘어가고, 또 이제 메디알 카프 쪽으로 베릭스를 형성하면서 내려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서브파시알하게 GSB가 있었고, 그래서 AK를 어블레이션하고 나머지는 플레이백토미를 하는 걸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리얼타임으로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7프렌치 테루모 펑처 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플럭스가 끝나는 포인트까지 다 수정을 하려고 하고요. 펑처를 하고 지금 한 미드 카프 정도에서 어세스를 했습니다. 와이어를 넣고 확인을 하고선 시스를 이제 삽입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프로시저는 다들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고주파를 사용할 때는 이제 쉬스를 사용을 보통은 하시게 되니까. 보시면 끝에 LED 라이트가 있어서 이게 조금 차별화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쯤 카테터가 돼 있는지, 우리가 올라가 있는지 수술하면서 조금 궁금할 때가 있는데, 초음파를 보지 않고도 지금 이제 화면 불이 켜져 있어서 안 보이긴 한데, 조금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불을 조금 더 잠깐 끌 건데요. 끄게 되면은 잘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LED등이 잘 보여서 조금 카테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술식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클로즈 페스트랑 큰 차이는 없고요. 정션에서 2cm 하방에서 놓고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화면이 잠깐 꺼졌는데요. 다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션에서 2cm 하방에 카테터 팁을 로케이션을 하고 위치를 하고 투매를 합니다. 트렌들레머 포지션으로 헤드다운을 하고 나서 투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제 밑에서부터 니 레벨 정도에서부터 이제 숏 뷰로 처음에 하고 롱 뷰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투매를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안테리어 쪽으로 주입을 하고 약간 비껴질러서 포스트로 들어서 뒤를 또 이렇게 주입을 해서 페리비누스 인필트레이션이 예쁘게 할로 사인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서 투매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실 거고요. 장비가 이제 조금 계기판이 조금 더 뭐가 숫자가 많은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테터는 하이 에코제닉하게 잘 보이고요. 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다른 RF 카테터처럼 초음파에서 잘 확인이 됩니다. 좀 이따 나오시겠지만 하나 또 특징이 이제 실제로 소작이 되는 열이 발생하는 그 세그먼트 6.5cm의 세그먼트가 조금 구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일이 형태로 겉에 감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된 RF는 사실 소작되는 그 6.5cm가 초음파상에서 어딘지 정확하게는 사실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디스탈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투매를 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가 스파이럴하게 겉에 감겨져 있는 형태라서 그 부분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형태로 구분이 잘 돼서 실제로 열이 여기서 발생을 하겠구나, 이 부분 어디까지 지금 열 전달이 되겠구나, 투매를 어디를 잘 해야 되겠구나를 조금 판단하는데 조금 더 열 소작이 되지 않는 카테터 부분과 구분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페모럴 베인이 정션 쪽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좌하방에 페모럴 베인이 보이고 카테터 팁이 여기쯤 관찰되고요. 에피가스틱 베인도 비교적 잘 확인이 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4cm 가로 길이가 되는데 화면이, 그래서 중간에 두면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좌측의 끝에 페모럴 베인 정션을 위치를 하고 화면의 중간쯤 카테터를 위치하고 나서 소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매가 지금 쭉 잘 돼 있고 첫 세그먼트를 이제 소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렀고요. 당연히 이제 손으로 가볍게 컴프레션을 해서 열 전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컴프레션을 가볍게 하는 거고요. 화면 보시면 밑에가 이제 어블레이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14초, 15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온도인데요. 이따가 잠깐 말씀했지만 그 센서에서 이제 또 온도도 리얼타임 체크하는데 온도가 실제로 측정된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120도보다 실제로 낮다고 나와 있고요. 사실 안에 이제 냉각수가 또 돌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어블레이션 타임 올라가고 있고, 화면 보시면 뭐 별 미동은 없습니다. 초창기랑 차이는 없고요. 이제 조금 소작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차이는 이제 버블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클로즈 페스트도 사실 그 버블링이 조금씩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혈액이 끓는 기화 현상이 사실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버블링이 생기게 되는데, 소작이 끝나는 시점 즈음에서 항상 일치해서 버블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보다 약간 조금 뿌얘진 느낌이 있고요. 60초, 70초를 넘어가고 있고 버블링이 지금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75초, 80초 넘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블링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86초에서 소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첫 세그먼트에서 86초로 소작을 했고, 뭐 한 칸을 빼고 나서 그냥 다음 두 번째 세그먼트를 소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뭐 우리가 뭐 20초씩 두 사이클 할 것이냐, 직경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 정션 쪽에서 저는 뭐 3번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조금 좀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비의 장점은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기계가 좀 똑똑하게 알아서 해준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작 시간 증가를 하고 있고 와트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와트로 처음에 20초 정도 하다가 변화가 없으면 이제 감이 안 오면 이제 조금씩 와트가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40와트 이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는데 요건 이제 장비마다 조금 할 수가 있지만 39초에서 방금 버블링 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그먼트는 첫 세그먼트 86초였고 39초에서 두 번째는 끊겼고 세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당연히 첫 번째 세그먼트보다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직경이 더 적기 때문에 오블레이션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론상. 그래서 기계가 지금 보면 극명하게 86초에서 39초로 짧게 했고 세 번째 구간에서 지금 20초를 넘어갔고요. 버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보시면 살짝 네 버블링이 관찰이 되죠. 허옇게 뽀글뽀글하면서 지금 30초 좀 넘어서 34초에서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소작 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세그멘탈 오블레이션 시스템 클로즈 페스트나 베인 클레 같은 경우는 이제 20초라는 시간이 있는데 20초보다는 보통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블레이션 실제로 수술 시간은 뭐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초를 넘어갔고 버블링이 관찰이 됩니다. 네. 그리고 29초에서 이제 자동으로 달라게 됐습니다. 보면 디스탈로 가면서 뭐 어쨌거나 조금 소작 시간이 줄어드는 어떤 상관성은 계속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경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콜레이션이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정션에 가깝거나 중간에 뭐 미드 사이점쯤에서 애뉴리저멀 체인지가 있거나 좀 혈관 직경이 큰 경우에는 조금 소작 시간이 확실히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디스탈로 가거나 뭐 극단적으로 이제 무릎 아래쪽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소작 시간이 확실히 더 적은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매를 중간에 다시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소작을 시작했습니다. 8초, 9초 됐고 2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버블링이 살짝 관찰이 되고요. 방금 팍 하고 살짝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단락이 31초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 꺾이는 딱코 레벨 여기 아마 마지막 그 소작 구간이 될 텐데 무릎 AK 그 앵귤 생기는 레벨까지 지금 소작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소작이 이제 14초, 15초, 20초를 넘어갔고요. 네, 버블링이 살짝 생겼습니다. 25초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작 시간을 이제 기계가 좀 알아서 컨트롤 한다는 게 조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인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혈관의 직경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그게 자동으로 좀 컨트롤 한다는 부분이 조금 국내 회사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쉬스를 제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투매 용액을 조금 인젝을 해주면 블리딩 컨트롤이 되니까 그 자리에 좀 쏴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들 하시는 것처럼 뭐 플레백토미를 하시거나 뭐 스클레로 세라피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원스테이지로 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날 가급적 한 번에 다 해줍니다. 뭐 실핏줄이 있든 베릭스가 있든 다 해주고 뭐 저 같은 바라디 훅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고 뭐 타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타이는 하진 않고요. 그냥 어벌전 전형적인 어벌전 플레백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50명 정도 조금 이제 그 직경 베인 다이아메터랑 어블레이션 타임을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첫 세그먼트의 어블레이션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션에서 3cm 또는 5cm 이내에서 이제 직경을 측정하고 했을 때 그 직경에 따른 그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어블레이션 타임을 조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뭐 상당히 물론 이제
가끔씩 아웃라이어들이 있긴 합니다. 충분히 있긴 한데 비교적 양의 상관관계를 화지티브 콜레이션은 꽤 우수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이 크면 얘가 알아서 조금 소작 시간을 이제 조절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오전에 발표하셨던 김병규 원장님께서 여쭤봤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직경에 따라서 조금 소작 시간이 그래도 알아서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랑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기존의 이제 클로저 페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열이 되겠죠.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메탈 커버를 사실 얼른 빼고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고주파 그 전류,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비교를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주변에 있는 이제 전하들을 이제 막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를 줘서 마찰열, 프릭셔널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이 달궈지는 원리가 되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고주파 그 클로즈 패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그 고주파 전류가 생겨서 주변에 이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겉에 금속 테두리로 씌운 그 금속에 있는 그 전하랑 분자들을 이제 움직여서 저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움직여서 지네들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겉에 그 금색 테두리가 뜨끈뜨끈 120도로 돼서 120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알아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와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초까지 가는 개념이고요. 얘는 사실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도 센서가 있긴 한데 온도를 보진 않고 주변의 조직에 이제 임피던스, 저항 값을 이제 딕텍션을 해서 온도가 높든 낮든 소작 시간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임피던스가 특정 그러니까 초기 값보다 5옴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달라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제 온도는 중요치가 않기 때문에 쿨링 셀 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연결되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이제 냉각수 같이 얼음에 얼려놨던 이제 조그만 그 250짜리 그 100짜리 그 NS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탄화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레이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피가 끓어서 탄화가 되면서 그 카테터에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권은 아시겠지만 이제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겉에 어떤 코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주변에 직접 이제 전자기장을 만들면서 열을 주다 보니까 맨들맨들하게 코팅이 되지는 않아서 실제로 한쪽을 쏘고 끝내고서 반대쪽을 쓰려고 빼보면 겉에 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닦아줘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탄화가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려고 오히려 냉각수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계에서 센싱하는 온도는 뭐 60도, 70도 사실 잘 넘어가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온도 센서가 아무래도 내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버블링이 생기는 걸 봐서는 외부에 혈관 내에서 온도는 그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쿨링 셀 라인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탄화를 조금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존의 RF는 이제 프릭셔널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베니스타는 주변의 그 조직의 세포들을 직접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조직이 끓는 거죠. 그 조직은 블러드 셀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인티마 세포가 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수분을 가진 전하를 가진 조직을 움직여서 조직을 자극을 하는 개념이면, 얘는 전도 겉에 씌워진 금속 테두리를 달궈서 테두리로 이제 지지는 전도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개념이 살짝은 다르고요. 센서가 이제 클로즈 페스트는 그 온도 센서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온도 센서랑 그 임피던스 센서 두 가지가 있어서 임피던스 센서를 보고서 이제 컨트롤한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 일부 선생님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기존의 RF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고 뭐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또 새로운 개념으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